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8부입니다. 8부. 이전 시간에 이제 그랜빌의 법칙, 매도 법칙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이동평균선의 또 새로운 어떤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분석, 아니면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부분적인 그런 새로운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 배가 불러서 그런가. 일단은 제목은 33강 이동평균선 8부 8번째 시간 이동평균선 분석 1이라고 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분석이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차트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쉬운 너무 뭐 기초적인 부분이다 뭐 이런 것까지 들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뒤로까지 누르시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면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가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제를 골든 크로스 2회 이거 키보드가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키보드가 새로 하나 사야 되겠네요. 골든크로스의 이해라는 다소 거창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기간에 그 가격의 움직임을 평균화한 지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은 전부 다 심플입니다. 단순 심플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SMA죠. 단순 이동평균선. 일단 지수 이평이나 뭐 가중 이평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고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단순 이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동평균선의 계산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5개의 값이 들어가요. 5개의 값이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값이 예를 들어서 얘는 1이고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고 5다. 가격이 뭐 1원, 2원, 3원, 4원, 5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요. 5일 동안. 그러면은 차트가 여기는 1원, 유닛 2원, 3원, 4원, 5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5개의 값을 다 더합니다. 얼마입니까? 9, 10에 15죠. 15 나누기 5 하면 3이면 3. 그러면은 여기 3 위치에다가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날이 0이었다고, 0은 좀 그런가? 1이었다고 칩시다. 이 앞날이 1. 이 앞날의 값도 1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앞날도 여기에 가격이 캔들이 여기서 끝났겠죠. 그러면은 요날 값을 구해봅시다. 요날 값은 여기 7, 8, 9, 10에 11이죠. 11. 그죠? 11 나누기 뭡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5 하면 그러면은 요건 3이 안 되기 때문에 2 조금 넘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요 앞이 만약에 4였다. 여기 4였다. 그러면은 가격은 여기 찍혀 있는데, 그럼 요렇게 5개를 마이크 켜져 있나? 마이크 켜져 있네. 요 5개를 다 더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 7, 8, 9, 10, 11이네. 요것도 11이네. 그렇지. 그러면 요것도 11 나누기 5기 때문에 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5일선이에요.
그러면은 요 날에서 요 날 바뀔 때 이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들어오는데 4가 빠지고 4가 들어오니까 값이 같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다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날은 1이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요 날이 되면 5가 들어왔는데 1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5개니까. 그러니까 큰 값이 들어왔는데 작은 값이 빠졌죠. 그러니까 값이 15가 되는 거고, 똑같이 나누기 5를 하면 이게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기간에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의 어떤 가격 움직임을 평균화한 지표예요.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뭐 n이 20일이면 2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한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특정 기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중단기가 있을 수 있고, 중기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로 나뉠 수 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일의 값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구하면 짧죠. 짧은 기간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40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 값을 가지고 그 이동평균선을 만드니까 당연히 장기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간의 가격 움직임 5일만 가지고 평균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 5일선의 기울기 변화는 어떤 단기 추세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일선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한번 봅시다. 이 평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을 볼게요. 보시면 이 파란색이 지금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은 5일간의 가격을 가지고 평균화를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는 게 더 보시기가 편하시고요. 자, 좀 크게 잘 보이시게 보시면 제가 1개, 2개, 3개, 4개, 5개의 캔들이죠. 이 5개의 캔들면은 가격이 종가 기준이니까 요 가격과 이 가격과 이 가격과 이 가격과 이 가격에 5개의 값을 가지고 점을 찍은 그 평균을 구한 값이 여기 딱 찍힌 거란 말이에요. 요 자리에. 그죠? 근데 이 5일선, 이 5개의 가격을 가지고 만든 5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건 뭡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지 간에 이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값, 그 5일간의 종가, 이 종가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울기가 변화하는 겁니다. 즉,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단기간의 추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일간의 추세 변화.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의 추세 변화. 단기라는 거는 짧은 기간의 가격 변화를 평균한 거죠. 그러니까 5일선 같은 경우는 끽해봤자 5일간의 가격 변화를 평균화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켜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값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5개예요. 5개를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요. 만약에 다음날이 되면, 이렇게 다음날이 되면 그 뭡니까? 이 값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5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되면 이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점을 찍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일, 이걸 단기라고, 단기 이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5일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만드는데, 적죠. 가격을 만드는 어떤 그 자료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적죠. 요거는 뭐냐, 만약에 오늘 가격이 큰 폭으로 뭐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리거나 하면 오늘 하루의 가격이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5분의 1인데,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려나? 5일 이동평균선은 이 이동평균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값이 5개예요. 그러면은 이 5일 전의 값도 5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날도 5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고, 3일 전도 5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이틀 전도, 그러니까 하루 전도 5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5분의 1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가격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에. 그죠? 근데 만약에 하루가 지나서 요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도 당연히 5분의 1의 힘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근데 이날 값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그러면은 안 그래도 5분의 1, 20%의 힘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20% 플러스 알파의 힘을 끼칠 수 있는데, 만약에 빠져야 되는 이 값, 이제 이 날이 들어오면서 오늘이 되면서 1, 2, 3, 4, 5일 전의 값이 빠지죠. 이 5일 전의 값과 오늘 들어오는 값을 비교했을 때 오늘의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크다면은 20%의 영향을 끼칠, 5일선에 20%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가격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5일 전과의 차, 1 전과의 차이, 요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의 5일 이동평균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그러면 5일선의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는, 어떤 하루의 가격만으로도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종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여기 찍혔어요. 그죠? 근데 오늘 긴 음봉이 나와버리니까, 바로 이게 꺾여버려요. 그죠? 오늘의 날짜가 되면서 이날의 값이 빠지는데, 이 값이 이만큼 위에 있는데, 빠지는 값은 저 높은 값이 빠지는데, 지금 들어오는 값이 낮은 값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커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을 확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단기 이동평균선은 그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의 가격 변화가 생기면, 그 기존 계산값에 사용된 그 값들과 비교해서 5분의 1의 위력을 평균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 변화량이 크다면 오늘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쉽게 변한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쉽게 변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간의 가격 움직임을 평균화한 것이고, 이것의 기울기 변화는 단기의 추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5일 평균선은 단기간의 가격 움직임이 5일간의 가격 움직임을 평균화한 거고, 변화화, 이것의 기울기 변화는 단기의 추세. 이 키보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일 주문을 해야 되겠다. 단기의 추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가격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 계산 값에 사용된 값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값들과 비교해서 5분의 1, 그죠? 5분의 1의 위력을 가진다. 오늘 가격이 위력을 가진다. 근데 만약에 그 변화가 크면 오늘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이고 힘들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평의 기울기가 쉽게 변한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게 왜 이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다는 것은 단기 이평은 기울기가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번 봅시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게 5일선이 아니고 이게 241선이면 241선이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루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죠? 자, 제가 리플레이로 여기를 끊어 볼게요. 자, 장기 24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근데 하루가 지나서 아이고 다시 자, 241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됐다가 또 하루가 지났는데, 자,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이 장기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지 않아요. 미미한 차이입니다. 이게 뭐 올라가도 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장기이동평균선을 만들고 있는 값이 241이고 오늘 가격이 지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오늘의 가격이 가지는 힘의 크기가 24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동평균선에 240분의 1의 위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이동평균선은 이게 쉽게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요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단기 이동평균선은 변화가 심하지만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은 변화가 심하지 않고 완만하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파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지금 길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합시다. 요거를 제가 뭐라고 정리를 따라서 단기의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은 그 변화가 제 생각에는 키보드가 뭐가 에러가 걸렸나? 변화가 심하고 장기의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의 변화가 완만하다. 이동평균선은 변화가 완만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원리,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은 아까 그러한 원리로 변화가 심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변화가 크지 않다 그랬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기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제가 61선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61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중기 추세가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거쳐서 다시 상승을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61선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돌아나갈 때 21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가? 21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즉 21선이 61선 밑에 있다가 21선이 61선 위로 올라가서 61선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어떤 모습이에요. 차트로 한번 봅시다. 제가 그린 게 사기인가 아닌가. 자, 21선과 61선 한번 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선이 21선이고 요게 60일이고 이게 20일입니다. 보시면 61선이 요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제가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이 요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21선 어떻게 움직입니까? 21선이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한 이후에 위를 타고 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61선이고 21선이 61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장기 이동평균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은 그 기울기의 변화가 심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계속 하락을 했던 거고, 그러면은 61선보다 더 가벼운 21선은 더 많은 어떤 기울기의 변화를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기울기가 돌아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61선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1선이 돌아나가는 이때가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기선도 돌아가는데 단기선도 그 위에서 돌아나가는 이 포인트. 파동이 상승하는 중기 추세에서 단기도 같이 반등하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아주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매수의 힘이 아주 강할 때. 봅시다. 요런 포인트죠. 21선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61선, 상승하는 61선 위에서 크게 올라갈 때. 이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그죠? 요런 포인트. 그죠? 요런 포인트.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1선 밑에서 21선이 요렇게 꺾여 내려가는 거는 매도 찬스죠.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61선은 60일간의 추세, 61선의 기울기는 60일간의 추세고 21선은 20일간의 추세니까 어떤 중단기의 추세와 중기의 추세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자리에요. 61선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보합권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 21선, 그거보다 더 단기인 중단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이 기존에는 61선을 끌어내리면서 밑에서 밑돌다가 이게 이제 크로스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61선이 딸려서
올라가겠죠. 들려 올라가겠죠. 21선에 의해서. 그럴 때 21선이 이거를 다시 재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돌아나가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건데, 그 원리는 61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데 21선 또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어떤 중기와 단기의 상승 압력이 함께 작용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100% 다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요럴 때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일단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요거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61선과 21선의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기 이동 평균선은 파동이 쉽게 변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파동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쉽게 변하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돌아나가는 이 변할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5일선과 21선의 5일과 20일의 어떤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려볼게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이제 골든 크로스의 원리인데, 제가 지금 61선과 21선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61선 이렇게 돌아가는데 21선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골든 크로스가 난 거예요. 그럼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하락을 이제 변동폭이 아주 쉬운 21선, 61선에 비해서 변동을 쉽게 하는 21선이 다시 돌아나가면, 실제로는 크로스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골든 크로스의 원리와 같아요. 뭐다? 어떤 단기의 추세가 장기의 추세를 넘어서는, 돌아나가니까, 넘어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서는, 요거는 단기는 하락을 했는데 장기는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단기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단기 이동 평균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변화가 더 쉽고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당연히 이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의 괴리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공한다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캔들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랜빌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그랜빌은 어떤 가격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비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가격이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리가 같아요. 매수 3법칙이죠. 매수 3국면. 예를 들어서 5일이랑 21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까는 기준이 20일, 60일이었으니까 60일이 기준이었죠. 이번에는 5일, 20일이니까 21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21선을 보면 이거를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5일선과 21선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21선, 이 빨간색 21선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과 매도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격과 21선의 어떤 관계에서, 요 5일선 좀 지워볼까요? 자, 이게 21선인데 현재의 가격과 21선의 어떤 그러니까 현재 가격과 21선의 위치, 이 두 위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과 매도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일 이제 만약에 21선을 여기서 가격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그죠? 이 포인트에서. 그러면 지금 이 21선이 나타내는 거는 20일간의 종가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가 평균을 가격이 넘어섰으니까 20일 동안 매수를 한 사람들,
매수를 한 사람들의 평균이 이 가격인데, 이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값보다 오늘 가격이 높으니까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그 구간입니다. 응? 그러니까 21선을 가격이 골든 크로스를 한다는 거는 매수 평균이,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이 지금까지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숏을 때리고 있던 매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 평균도 똑같이 21선이죠. 매도를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수익권이었는데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다는, 그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즉 골든 크로스는 그 기간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매도한 사람들은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골든 크로스는 지금까지 만약에 매수를 한 사람이면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내가 언제 손절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 상태가. 그러다가 가격이 21선을 돌파를 하면, 그럼 20일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권으로 돌아섰다. 자, 내가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2% 3%였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있어가지고 이제 2% 3%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방침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0일 동안 매도를 한 사람들은 계속 수익권이었어요. 플러스 2% 3% 막 이렇게 수익권이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바람에 손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3%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손절을 고려하는 거예요. 원래까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손실로 바뀌면서 슬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손절을 고려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골든 크로스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매수 우위가 되는 원리를 가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너무 확실한데, 자, 여기를 볼까? 여기 보시면 가격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했다가 이탈했다가 골든 크로스했다가 이탈했다가 골든 크로스를 하는 이런 모양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진짜 골든 크로스는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크로스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캔들로만 보면 이 캔들이 계속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 GC가 났는데 여기는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 수수료만 많이 나가고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의 움직임을 이동평균선은 완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 캔들을 보지 않고 여기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일 2평을 5일 2평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죠? 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요. 즉 여기서 돌아 내려오고 그러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러면은 이 캔들하고 21선만 봤을 때는 21선을 계속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막 GC, DC, GC, DC를 반복을 했는데 이동평균선으로 보자니 확실하게 한 포인트에서 보인다 이거죠. 즉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은 진짜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인데 이 5일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단기니까. 그죠? 가격이랑 5일 평균선, 5일 2평이 이렇게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5일과 20일의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봐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울퉁불퉁하니 요런 자리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 가격이 데드크로스가 낮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골든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해요. 근데 다시 이탈이 돼요. 또 매도를 해요. 여기 이 세 번 동안에 거래를 하면서 날린 수수료와 손실률 막대하겠죠. 근데 이 가격의 움직임을 5일 동안의 평균을 내서 선으로 나타내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 한 점으로 인해서 이 세 번에 걸친 가짜 신호를 다 잡아주고 진짜 신호 한 번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기동평균선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동평균선은 굳이 5일을 안 써도 돼요. 3일을 써도 되고 7일을 써도 됩니다. 이게 3일로 요거를 3일로 써도 되고, 그럼 조금 변하죠. 3일로 써도 되고, 이거 7일로 써도 돼요. 단기 입평은. 이거 7일로 써도 됩니다. 큰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3일로 쓰게 되면 조금 일찍 데드크로스가 되는 대신에 좀 가짜일 확률이 5일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죠? 이 값을 가지는 이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값이 3개밖에 안 되니까, 3일 이동평균선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호가 5일 이평보다는 조금 높다. 근데 대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7일 이평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5일 이평보다 신호가 좀 늦게 나옵니다. 느리게 나와요. 아무래도 5개의 값을 쓰는 5이평보다 7개의 값을 쓰는 7이평이 더 움직임이 더 느리게 돌아가겠죠. 완만하겠죠.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7일 1평을 쓰면 대응은 좀 느리지만 대신에 가짜 신호가 5일보다는 7일 2평이 더 적게 나옵니다. 가짜 신호가.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5일평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든크로스 5일과 20일의 골든크로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나는 조금 가짜 신호가 있어도 괜찮아, 대신에 좀 빠르게 반응을 하겠어 그러면은 3일 2평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제가 5일 2평 얘기를 왜 했냐면, 5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그죠? 단기예요. 단기. 키보드가 안 좋으니까. 5일평은 단기다. 단기 2평인데, 실질적으로 캔들이랑 이 5일평이랑은 거의 붙어 다닙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니까 당연하겠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5일평을 쓰는 이유는 캔들이 들쭉날쭉한 이런 캔들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골든크로스를 보고 싶다. 근데 21선과 5일의 골든크로스를 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매수, 다시 매도, 매수, 이렇게 잦은 어떤 진입과 청산의 신호를 나타낸다. 그죠? 근데 이거를 5일평을 쓰게 되면,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로 보게 되면 21선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가격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은 이거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그 순식간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크로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한 개의 점이 나온다. 한 개의 점, 크로스의 점이 나와요.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단기 2평, 5일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평은 뭐 3일을 써도 되고 7일 써도 된다. 취향에 맞게.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실질적인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보다 조금 느리다. 신호가 늦게 나온다. 대신에 가짜 신호가 적게 나온다. 여러분 앞으로 배워 나가시겠지만 모든 어떤 그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가격이 짧으면 신호가 빠르고 대신에 가짜 신호가 많이 나오고요. 그 기간이 길면 그러면 신호가 아주 느린 대신에 가짜 신호가 좀 덜 나옵니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좀 흥설수설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의 이해라는 제가 다소 조금 거창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뭐 단기, 중기, 중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요건 뭐 5일, 보통은 5일, 뭐 20일, 60일, 120일, 240일 일반적으로는 증권사에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운 거 복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간의 움직임을 평균한 거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의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근데 단기의 추세는 그 계산값에 사용된 값들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가격이 5분의 1을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쉽게 변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중장기는 완만하게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어디다? 단기가 장기를 꿰뚫고 꿰뚫은 이 포인트, 그 다음에 꿰뚫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그 위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는 이 포인트, 이 두 포인트가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것도 골든 크로스고 이것도 일종의 골든 크로스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을 쓰는 이유, 5일선을 쓰는 이유는 뭐 5일선에서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신뢰도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 나가는 요거를 찾고 싶단 말이죠. 찾고 싶은 이유는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21선이면 20일 동안 매수를 한 사람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포인트고 20일 동안 매도를 한 사람이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바로 골든 크로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는 그 포인트를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격과 21선의 크로스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가격이란 놈이 들쭉날쭉해서 도대체 어디가 진짜 골든 크로스, 확실한 골든 크로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잦은 매매를 발생시켜서 내 수수료만 갉아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캔들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5일선을 쓴다. 즉 단기를 쓴다. 그리고 단기 이평을 쓰면 들쭉날쭉한 캔들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짜 신호가 적게 나온다. 아시겠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3분 동안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